여러분 안녕하세요. 연대수의 김창입니다. 자, 오늘은 유효성 검사 두 번째 시간, 응용의 시간인데요. 우리 저번에 보셨던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으로 어떤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, 그 선택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가져오게 되는 찾기 참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함수와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여기는 함수가 찾기 참조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 vlookup이 있고요. 또 그와 상응되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인덱스 함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 함수를 다 보실 거라서 오늘 좀 내용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찾기 참조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두 함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거의 많은 활용 빈도가 높은 함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vlookup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셔야 되는 함수로 많이 편입이 돼서 이번 시간에 vlookup을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vlookup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요. vlookup이 좀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vlookup만 조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vlookup이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함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오늘은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지금 현재 데이터 원본이 있고요. 이 원본에 따라서 품명을 여기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주실 거예요.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주시게 되면 항목이 지금 뭐가 있는지 이게 다 품명을 기억하면 좋긴 하지만 그러기엔 좀 내용이 좀 많잖아요. 자주 쓰시다 보면 이제 본인이 하시는 업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지만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사용자가 해당되는 목록에서 내가 셀렉팅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. 인덱스 함수가 됐건 vlookup이 됐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뭐냐면 품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리스트에 중복이 있으면 안 돼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CQ 사립공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나오고 저 뒤에서도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는 CQ 사립공을 찾게 되면 여기서 먼저 찾게 되죠. 뒤에 있는 값은 찾지를 못합니다.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vlookup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. 인덱스 함수도 마찬가지죠. 근데 인덱스 함수 조금 틀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좀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시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vlookup은 기본적으로 먼저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기능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좀 더 빠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. 품명에 대한 부분에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단가, 재질, 색상, 브랜드를 가져오게끔 하려고 하는 작업이에요. 자,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저희 어제 그 전에 했던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죠.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목록을 다 콤마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. 그런데 그러기엔 내용이 좀 많죠. 이 정도는 할만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범위를 입력 안 하셔도 되지만 범위를 입력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시죠. 셀렉팅 하시는 게 범위를 셀렉팅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시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목록으로 풀어줄 범위는 여기서 가지고 와라.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원본 내용 적용되시고요. 확인 누르시면 콤보 버튼 활성화되고 선택하시면 그 값들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vlookup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할 거거든요. 각각에 대한 vlookup을. 자, 보시면 기본적으로 vlookup 여기서 vlookup은 이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. 자, vlookup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. 단가라고 하는 거는 분명 이 값을 기준으로 찾을 거예요. 자, 이 값을 찾는 건데 여기에서 값이 있죠. 근데 어디서 찾냐면 요 범위에서 찾을 거예요. 요 범위에서요. vlookup에서 두 번째 인자가 이제 범위가 나오거든요. 요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죠? 이 범위는 고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. 고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범위에서 vlookup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찾아야 되는 값이 항상 이 범위의 첫 번째 칸에서 나와야 돼요. 두 번째 칸에 있으면 안 돼요. 첫 번째 칸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vlookup을 쓰는 제약사항 중에 하나죠. 그래서 DA105라고 하는 값을 찾으시는 거예요. 첫 번째 칸에서. 그래서 단가는 몇 번째 칸에 있죠?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값을 가지고 오래요.
되셨죠? 자, 요 값을 이 범위에서 찾는데 이 범위에 항상 첫 번째 나와 있어요. 이건 묵시적으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기준이에요. 그 다음에 단가는 하나, 둘, 셋, 네 번째이기 때문에 네 번째 값을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. 자,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퀄 하신 다음에 v L까지 치시면 브이로그업이 나오시게 되죠. 이때 선택하시면 되고요. 마우스로. 아니면 이런 인텔리전트 기능이 나왔을 때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.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가로 여시고 요거까지 만들어지니까 훨씬 더 편리하시죠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인자들에 대한 안내가 나오죠. 첫 번째 룩업 밸류죠. 찾아야 되는 값. 찾아야 되는 값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. 그죠?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콤마. 두 번째 이제 기준 잡아 주셔야 되죠. 두 번째 이제는 테이블 어레이죠. 테이블 배열이에요. 어디 보면 요 범위에요. 요 범위에서 가지고 오실 거예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 가져오시는데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? 고정해야 되죠. 항상 이 범위잖아요. 항상 이 범위니까 저희가 수식을 여기다 썼으면 이렇게 돼 있지만 요 수식이 요로 복사돼서 넘어가게 되면 이 범위가 한 칸씩 옆으로 들어가죠. 이런 상대 참도 절대 참조가 아닌 경우에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잘 아시겠지만 F4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전체가 다 묶어지는 거죠. 다시 한번 F4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? 이제는 칸은 풀어지는 거죠. 다시 한번 F4키 누르시면 이제 줄이 풀어지고 칸이 또 잠기는 거고요. 다시 F4키를 누르시면 다시 원상태로 들어가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F4키를 수식에서 누르시면 순환 참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. 계속 F4키를 누르시면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. 순환되는 거거든요. 자, 처음에 다 풀린 상태지만 한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로 완전히 다 묶여져요. 고정이죠. 다 움직이지 말란 소리. 칸과 줄 다 움직이지 말란 소리예요. 달러 표시가 본다는 거는. 자, 콤마.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가 되는 거죠. 몇 번째 칸의 값을 가져오거나 단가가 하나, 둘, 셋, 네 번째죠. 네 번째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. 그쵸? 재질은 뭐죠? 다섯 번째. 그죠? 색상은 여섯, 일곱, 여덟 번째. 브랜드는 아홉 번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자가 중요한데 네 번째 인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가 되어 있잖아요. 이 인자는 함수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략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기본값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시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되는 건데 일단은 브이로그업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브이로그업 함수에 대한 다른 함수 활용할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오늘은 정확히 찾아야 되잖아요.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N사에 있는 요 값을 요 A2부터 I20이라고 하는 요 범위 첫 번째 칸에서 정확히 찾아야 되죠. 대충 찾으면 안 되잖아요. 비슷한 걸 찾으면 안 되죠. 그래서 네 번째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. 네 번째 열에 있는 값을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? 정확한 값을 찾는 옵션 값이 제로예요. 제로. true죠. 그러니까 그 false 정확히 읽지. true가 1이죠. 컴퓨터상에서는 false는 제로고 무조건 true는 1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본 디폴트를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. 자, 브이로그업은 인자가 4개예요. 첫 번째 찾아야 될 값, 두 번째 그 찾는 값이 있는 범위, 그런데 찾는 값이 그 범위에 반드시 첫 번째 나와야 된다.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칸의 수, 몇 번째 칸인지, 그 다음에 제로. 정확히 찾아야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가로 닫으시면 기본적으로 끝나죠.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 저희가 요거를 바꿔주시면 어떻게 돼요? 값 바뀌는 거 보이시죠?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함수에 뭐만 바뀌면 되죠? 네 번째, 다섯 번째, 일곱 번째, 여덟 번째, 아홉 번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번째. 색상은 여덟 번째, 브랜드는 아홉 번째, 여기는 네 번째였지만 재질은 다섯 번째. 자,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늘리시면요. 잘 보세요. 이렇게 자동 채우기 이렇게 늘리시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문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이 수식을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당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셀 주소나 기본적으로 줄 수에 대한 부분이
왼쪽으로 좀 같은 줄이죠. 칸이 왼쪽으로 한 칸,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됐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n 값이 어떻게 되죠? 5 값이 되고 54가 되는 거예요. 요거는 절대 참조로 묶었으니까 변함이 없죠. 그리고 네 번째, 이게 계속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수 값을 못 찾는 거예요. 해당되는 값을. 자, 이럴 때는 자, 선택하시고요. 얘를 전체를 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C를 누르세요. 자, 컨트롤 C를 누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려고 붙여넣기를 누르시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? 현재 입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셀의 주소가 그냥 찍혀버려요. 그러니까 ESC키로 나가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V. 자, 그 다음에 저희는 뭐를 바꿔주셔야 되죠? 이거를 네 번째 값이 아니라 다섯 번째 값이니까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. 그렇죠? 또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V. 네 번째 값이 아니라 여덟 번째 값이죠. 엔터. 자,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V.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값. 엔터 하시면 되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값 한번 찾아볼게요. 482 보시는 것처럼 단가 6,400원, 재질 메탈, 색상 레드, 브랜드 나왔죠. 지금 보시는 이런 방법으로 브이로그업을 활용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이 내용은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개발 도구의 양식 도구 모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. 여기서 한번 동영상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브이로그업을 잘 아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다음 내용에 나와 있는 인덱스 함수를 좀 참조해 주시고 브이로그업을 몰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. 여기 셀 서식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결과값이 나는데 결과값이 아니라 이 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보시려고 하시면 컨트롤 키하고 1번 표시 앞에 있는 물결 표시 있잖아요. 넘버에 보시면 1, 2, 3, 4에 1 앞에 있는 그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요. 모든 셀에 대한 내용. 다시 한번 그걸 누르시면 결과값으로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.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계획이 수식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식을 보시려고 하시면 수식 입력창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셀의 내용에서 그 내용을 보시려고 하시면 컨트롤 물결 표시 있죠? 그거를 누르시면 돼요. 작은 따옴표죠. 그냥 작은 따옴표 보통 얘기하는. 자,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부분 있죠?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